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군사안보 관련한 소식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온 관심이 한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한미 정상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정말 이번 정상회담은 굴욕의 연속입니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굴욕을 주기 위한 그런 이 프로그램을 아주 세밀하게 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뭐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이 미사일 지침 해제된다라는 게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치 좌파 언론들 그리고 문파들은 야, 이게 진정한 보수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겁니다. 왜 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준비한 연방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공화당의 한국계 하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주최로 현지 시각 20일 열린 문재인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진땀 빼게 만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한국의 인천 출신 이민 1.5세대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의 제39 선거구 초선 의원인 영김, 한국명 최영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적국에 먼저 부당한 양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해 비핵화 없는 선제재 완화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감축 대가로 주한미군, 주1미군의 감축이나 핵 억지력 철수는 있을 수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주둔과 확장 억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되었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즉 CVID가 확실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선제적 제재 완화와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준비한 이번 하원 지도부 간담회는 각 상임위원장들과 한국계 의원들이 참석했는데요. 펠로시가 왜 야당 의원을 지도부 간담회에 출석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 같은 강경 발언을 하도록 두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 완전히 가서 한마디로 그냥 모욕을 당한 겁니다. 왜 모욕을 당했냐?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출신인 이 영김, 한국명 최영호 의원이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 주최한 이 행사는 어떤 행사냐? 근데 하원 지도부들, 여야 할 것 없이 하원 지도부들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자리인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계 출신 의원들을 몇 명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발언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영김 의원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각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캘리포니아 완전히 야권 지역인데, 이 진보 지역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 라이노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라이노라고 부르죠. 그 라이노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재 완화해주자, 제발 좀 한국에게는 같은 민족이니까 예외 조항을 좀 적용해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냐?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장 억제, 이걸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 확장 억제가 뭐냐면은 핵을 가지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정책이 확장 억제예요. 핵 없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확장 억제, 즉 북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이거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낸시 펠로시가 이런 이 영김 의원의 성향을 알고 일부러 부른 것이 아니냐. 불러서 이 문재인 대통령 좀 면전에다가 좀 약 좀 올려라 하는 그런 이 안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 안배가 하원에서만 있었냐? 아니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 한 분을 불러서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겠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예훈장을 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6.25 때 북진을 했죠.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진을 해서 북한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중공군이 포위해가지고 이 청천강 지역에서 전투하던 이 미군을 포위 섬멸하는 작전, 여기에 이제 고립됐다가 전공을 좀 세워서 탈출을 하게끔 만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을 불려서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옆에 세워놓고. 이 말은 뭐냐?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의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축하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고 그로 인해서 6개월 만에 끝낼 전쟁을 3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만들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끔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단으로 고통받게 만든 그 장본인이 중공인데, 그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칭송하고 축하했어요. 미국이 다 보고 있었겠죠. 이 인간 봐라 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가 엿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가서 계속 엿을 먹고 있는데, 초선 의원, 아주 젊은 초선 의원에게까지 엿을 먹고 있는데, 그거 일부러 안배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가서만 엿먹냐?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양동작전으로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 조직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해 미 재계를 움직이는 세계 최강의 비즈니스 조직인 미 상공회의소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업은 물론 소규모 상점에 이르기까지 300만 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조직인 상공회의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하위 조직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일명 암참 명의의 공식 사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망 협력체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암참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재계를 대표하는 조직이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요구여서 사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구속 수감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까지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돈을 움직이는 미국 재계의 이러한 요구와 경고를 과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무시하고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이없는 사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감하고 감옥에 넣어놨죠. 정말 지금 이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입시 비리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리도 아니에요. 아니, 정유라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은 당시 진짜로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의 해당 종목에서의 최선두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승마 종목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 팀에다가 말을 후원한 거예요. 그걸 정유라가 탄 거죠. 그런데 이 조직, 이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실력도 안 되는 자를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대학에 보내고, 그 대학은 지금 너무나 눈치가 보여서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기네들도. 얘는 취소시켜야 한다. 알겠죠. 정권 바뀌면 내년에 다 취소하겠죠. 근데 지금은 못하겠죠. 왜? 아직도 권력을 잡고 워낙 인면수심의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니까. 자, 오늘 교육부에서 한국의 대학이 경쟁력을 잃어간다. 왜? 인구절벽에 의해서 이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이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정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아주 상당수의 대학이 폐쇄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에 한전대학을 짓겠답니다. 한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장에 완전히 전문 공급하는 그 직장을, 그 대학을 그냥 뭐 한전사관학교죠. 전라도에 짓겠다.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에 갈 수 있는 그 의대를 또 짓겠다. 그 시민단체 누가 합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죠. 저 짝에서. 정말 이들은 그냥 뭐 해먹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정말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제가 사석이라면 정말 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뻔뻔하기 그지없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상공회의소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도 회원사가 한 800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재용 풀어줘라. 그래야 니들한테 이익이다. 안 그러면 이 반도체, 이 제휴 대만으로 옮겨가면 대한민국 니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고 또 같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인을 정치적 이유로 이런 식으로 구금하는 것 이건 맞지 않다라는 정의가 발현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재용 사면 절대 불가를 그동안 고수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뻔뻔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미국이 아주 강력한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니 받으면 일단 너 홍보하기는 좋아. 그렇지만은 중국한테는 굉장히 혼날 거야. 그렇지만 받아. 살고 싶으면 받아. 왜?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 다음 정부에게 주는 거야. 일단 받아. 안 받으면 알지? 한 선물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져주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라는 선물을 던져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통해 한국의 공격용 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데 합의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1일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군사용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사일 지침으로 인한 미사일 기술 개발 제한을 모두 해제함으로써 한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공포로 적극적인 반중 정책을 펴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에게 강력한 대중국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9월 3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 제한 800km, 탄도 중량 제한 해제를 얻어낸 바 있고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 발사체에 한해 고체 연료 방식의 로켓 개발을 허가받아 ICBM 개발을 위한 법적 바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나라는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선물에 우리나라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해 대중국 포위 전선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속보 막 나오니까 그 댓글에 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진정한 보수야 뭐 이게 보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사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석이죠.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야 받아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정책은 뭡니까? 인도태평양 정책.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뭐냐? 중국을 포위하는,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렇게 해서 말려 죽이는 전법을 미국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군사동맹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부담스럽죠. 자, 지금 중국은 우리 한반도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6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죠. 중국은 우리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6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흑룡강성에서부터 상하이까지 촘촘하게 지금 양 사방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없죠. 그래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원래 이제 최초에 180km 했다가 그걸 300km로 늘렸죠. 그리고 2차에서는 500km로 늘렸죠. 그렇지만 이제 이 탄도 중량을 좀 줄임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로 조금 늘릴 수는 있었지만 3차에 가서 그걸 800km까지 늘렸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뭐 2차 이 무렵부터 굉장히 주장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라는 지금 성균관대 교수인데 사실은 뭐 저희 스승입니다. 김태효 교수라는 분께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와대로 갈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원자력 협정 그리고 미사일 지침 이거 해제하는 게 목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다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해제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거리가 800km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우리 한국의 본토에서 어디에서 때려도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일본의 도쿄를 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거리 800km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약에 강화도 해병부대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중국을 때린다? 900km예요. 베이징까지. 그리고 포항에 또 우리 해병부대가 있으니까 뭐 해병부대 미사일 배치하자가 아니라 그게 군사 부대가 있으니까 이제 배치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일본을 때리려고 하면은 924km 도쿄까지 그래요. 그래서 800km가 되면 베이징과 도쿄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800km까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날릴 일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 같은 최악의 친중 정부가 아니라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동맹이 베이징을 때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 그리고 부담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고 탄도미사일 개발해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뭐 신장 위구르드까지든 뭐 서안 또는 이 스촨성의 청두까지든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고 베이징 뭐 선전 대도시 다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종심 전략 타격 미사일 해서 미국군에서 2000km짜리 미사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한국이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또 대만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사거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부담이나 가집니까? 안 가지죠. 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는 또 예전에 했었던 그런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현재 최고위적인 북한이 그런 미사일 가지면 부담스럽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가졌을 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문재인만 아니라면. 그래서 이 미국이 문재인 이 청와대가 우리가 제발 이 미사일 좀 풀어주세요. 중국을 우리도 좀 타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죠. 왔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야 니들 미사일 지침 우리 폐기해 줄 테니까 그거 좀 받아라. 그럼 니들이 했다고 해라 그래. 어쨌든 우리는 중국만 타격할 수 있으면 돼. 왜? 니네들은 10개월이면 끝이니까 어차피 다음 정부하고 우리 할 거니까. 그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완전히 우리의 하나의 펀치로서 공고한 펀치로서 작용할 수 있어. 왜? 미사일 사거리 지침 풀어준다고 내일이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미리 좀 만들어 그래. 다음 정부가 쓸 거야. 알았어? 똑바로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서 나오는 와 우리 문프님이 협상왕 께서 진짜 해냈다. 천만의 말씀. 미국이 받아라고 한 겁니다. 중국은 대단히 불쾌하겠죠. 자, 이 6.25 때 중공군을 맞아서 싸우던 노인을 불러서 명예훈장을 문재인을 옆에 세워놓고 명예훈장을 줬습니다. 중국 보라고. 또 이제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가져. 라고 미국이 줬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죠,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베이징,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